1977년 10월 20일 늦은 밤, DMZ 철책선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대한민국 육군 운전병,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그의 상관, 바로 대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대장은 무전병을 협박해 차에 태운 뒤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1조 원이 넘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으로 건너간 그 대대장은 북한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은학 중령의 월북 사건과 그가 북한에서 맞이한 충격적인 최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며 마침내 확인한 그의 비참한 운명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며 당시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977년 10월 20일 육군 제24사단 60연대 대대장 유은학 중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DMZ 순찰 임무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전병과 운전병을 데리고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의 일상적인 순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지프차는 예정된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운전병이 이상함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은학 중령은 권총을 꺼내 들었고 운전병에게 북쪽으로 차를 몰라고 명령했습니다. 운전병은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운전병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무전병은 총구를 겨눈 상관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은학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무전병은 그렇게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새벽에 발견됐고 즉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계속 올라갔고 마침내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비상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제24사단 전체를 후방으로 빼라. 그리고 그 자리에 제5사단을 긴급 배치하라. 한 명의 대대장 월북 때문에 사단 전체가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각했을까요? 유은학은 단순한 대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전술 교관이었습니다. 국군의 모든 전술 교범, 훈련 매뉴얼, 작전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의 모든 비밀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군 당국은 즉시 피해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1조 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 1977년 당시의 1조 원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모든 군사 교범을 재작성해야 했고 전술을 수정해야 했으며 작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한 명의 고급 장교가 월북했을 때 국가가 치러야 하는 대가였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김일성 정권은 유은학의 월북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연일 유은학을 다뤘고 그를 남조선 괴뢰군의 각성한 애국 장교로 포장했습니다. 북한은 유은학에게 미인을 옆에 앉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대남 삐라에 실려 DMZ 남쪽으로 뿌려졌습니다. 삐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은학 중령은 조국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남조선의 모든 장병들이여 북으로 오라. 저는 당시 자료를 조사하며 수십 장의 대남 삐라를 확인했습니다. 유은학은 북한의 최고 선전 도구가 됐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없이 많은 삐라에 등장했고 그의 이름은 북한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호명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 선전에 현혹돼 추가 월북자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군 당국은 즉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전군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은학 이후로 북한이 대남 선전에 활용한 월북자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월북한 국군 제12연대 4대대 11중대 병사 김태식. 이 사람은 최근까지도 북한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북한군 장교로 승진했고 여전히 대남 선전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이 제작한 대남 선전물에는 과거 월북한 국군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인 사진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북에서 잘 살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그 사진을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유은학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유은학 중령. 그렇게 큰 가치가 있던 인물. 그가 2000년대 월북자 집단 사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1990년대부터 이미 북한 매체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가치 있는 월북자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평생 선전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유은학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수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취재팀은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체계적으로 인터뷰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 군부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범 수용소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은학의 운명에 대한 결정적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명의 탈북자들이 일치된 증언을 했습니다. 유은학은 북한에 간 지 얼마 안 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처음 이 증언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인물을 북한이 왜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은학이 왜 월북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유은학의 월북 원인을 도박 문제, 여자 문제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은학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그는 강직한 사람이었다고. 매우 정직하고 깔끔한 성격이었다고. 아부를 모르는 군인다운 군인이었다고. 문제는 바로 그 강직함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군정보부의 활동은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정보기관은 군 내부를 감시했고 장교들의 사생활까지 조사했습니다. 유은학 같은 강직한 성격의 사람은 이런 분위기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당한 압박에 저항했고 정보기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유은학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차라리 북한에 가는 게 낫겠다고.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분노와 좌절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남쪽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김씨 왕조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 납작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는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유은학은 남한에서 강직한 성격 때문에 월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똑같은 성격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은학은 북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셨고 취하면 북한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남쪽도 문제가 많았지만 여기는 더 심하다.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게 거짓말이다. 처음에는 북한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유은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직한 성격은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 당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은학을 청진 수성 교화소로 보내라. 청진 수성 교화소.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습니다. 강제 노동, 굶주림, 폭행이 일상입니다. 유은학은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북한의 선전 영웅이었던 사람. 대한민국 육군 대대장 출신. 1조 원의 가치가 있던 사람.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유은학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탈북자들의 증언은 참혹했습니다. 그는 다른 정치범들과 똑같이 하루 16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질병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북한은 그의 죽음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묻어버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선전하던 인물을 북한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유은학의 비극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자유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전체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은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1970년대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힙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감시당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신처럼 떠받들어야 합니다.
남한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둘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유은학이 1977년 10월 20일 밤,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조금만 참았다면, 스트레스를 다른 방식으로 해소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상담했다면, 시간을 두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그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복무했을 것입니다. 전술 교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장군까지 진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간의 분노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한으로 건너간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셋째,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북한은 유은학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남 선전용이었을 뿐입니다. 유은학이 북한 체제에 완벽히 복종하지 않자 북한은 그를 가차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북한에게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쓸모가 있으면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립니다. 인권,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며 이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결코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옥입니다. 이 사건은 1977년의 일입니다. 거의 5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다시 대남 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북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선전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은학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이 보여주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북한의 실제 모습은 정치범 수용소 굶주림, 억압, 감시입니다. 대한민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문제도 많고 불공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 꿈꿀 자유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즘은 반대 방향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북한군 귀순이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북한 주민의 귀순이었습니다. 유은학이 남에서 북으로 갔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북에서 남으로 옵니다. 목숨을 걸고 지뢰밭을 건너서라도 자유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북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곳인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저는 유은학 중령의 사례를 취재하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만약 그 순간의 분노를 다스렸다면, 만약 북한의 실체를 알았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유은학은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순간의 감정으로 인생을 걸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선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보여주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북한의 실체는 억압과 굶주림입니다. 1977년 10월 20일 밤, 유은학 중령은 운전병을 총으로 쏘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남한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더 큰 지옥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를 선전 도구로 이용했다가 필요 없어지자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유은학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월북자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며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탈북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은학의 최후를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대한민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이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선전에 속지 마십시오. 북한은 지옥입니다. 유은학 중령의 비극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